안녕하세요. 블루핑키 게시입니다. 며칠 전 동네에 한 카페를 갔어요. 해바라기 꽃이 그려져 있는 액자가 카페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에 해바라기 꽃 그림을 보니까 저도 겨울이 오기 전에 저만의 노란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바라기 꽃은 낮 동안 해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디언들이 3000년 전부터 해바라기 씨앗을 식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었대요. 크게 자라는 해바라기는 5m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지금의 멕시코가 있기 전에 아스텍 문명에서 신성하게 여겼던 꽃이었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하늘 높이 태양하고 가까이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선명한 노란색 꽃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듯한 모양을 닮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해바라기 씨들이 추수되는 그 시기가 가을 무렵이어서 그런지 추수의 계절이 생각나는 꽃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꽃이라고 하면 추석과 같은 풍족하고 나눔과 같은 여유로운 감성인 것 같아요. 노란색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노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금 실험적이기도 하면서 제가 하나의 그림 작업하는 과정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도 작업하는 작가가 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초가을, 행복한 고양이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작은 해바라기 정원입니다. 저는 그림을 완성할 때 색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는데요. 스토리텔링과 연관지어서 색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나른한, 또 오후에 따뜻한 햇빛이 아주 가득한 정원이었으면 했어요. 꽃의 그림자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제 그림 속 어딘가에 숨겨 놓을게요. 언젠가 제 그림을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 그림 속에서 그 따뜻한 그림자를 찾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림의 액자가 아닌 그 창문 너머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엿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었으면 했어요. 수채화 물감으로 저는 가볍게 채색을 시작합니다. 흰색 고양이가 논이 있는 따뜻한 해바라기 정원이라는 컨셉에 제가 선택한 주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초록색을 보조색으로 정했어요. 모든 색에는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절하게 색을 섞고 주위에 다른 색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정말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색을 직접 써보고 적당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생각만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하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디지털 페인팅을 해보면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선택한 최종 색살 배색을 종이 위에 완성하는 방법을 썼어요.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과 노력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이 되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들쭉날쭉해지지 않고 그 결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지털로 여러 가지 색감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 배색을 선택하고 종이 위에 실제로 옮겨 놓았어요. 이 색상의 이 색감이 선택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색깔을 선택하고 다시 또
종이 위에 옮겨보면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채색에 수채화로 시작을 했고 화이트 과쉬 물감을 섞어가면서 수채화에 어떤 흰색을 섞으면 점차 불투명한 수채화의 느낌이 나는데 그런 효과를 사용을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본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디지털 페인팅하고 전통적인 페인팅에 대한 그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다른 작가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일 텐데 수채화 작업만 열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페인팅을 주로 할 것인가 그 사이의 기로에 있었어요. 아날로그 감성으로 시작했던 저만의 스타일이 디지털로 그리면 그 100%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수채화로 종이에 작업을 할 때는 직접 만져지거나 아니면 그 완성한 후에 물감이 잔뜩 머금고 있던 그 종이가 천천히 마르면서 그 나타나는 그 깊고 풍부한 색채 변화 같은 그런 그 아날로그 감성 같은 것들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만 작업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컸어요. 종이에 작업하는 것과 디지털에서 작업하는 것은 약간의 장단점은 있겠죠. 이제 디지털로 작업하면 스위치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드로잉과 페인팅 작업이 준비가 되니까요. 물론 무엇을 그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어떤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도 시각적인 예술의 비주얼 아트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 둘 사이 어떤 괴리감이 없이 저만의 스타일에 대한 연속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디지털과 전통적인 작업을 어떻게 공존화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이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도 없는 고민은 뒤로 하고 이번 해바라기 정원을 완성하는데 서로 보완하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고부장이 도와준다면서 가끔씩 책상에 올라왔었어요. 네, 팔레트 뚜껑이 있어서 갑자기 고부장이 책상 위로 뛰어들면 뚜껑을 덮으면 관리하기 편해서 정말 쉬웠습니다. 보통 과쉬와 수채화는 보통 빨리 마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작업하는 동안 방문을 닫아두거나 책상에 못 올라오게 하면 또는 극도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긋거나 아니면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순발력 있게 그림을 보호해주면 되거든요. 낮 시간에 작업을 하려는 이유도 고부장이 낮잠을 많이 자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바라기 정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특히 노란색 질감이 풍부하고 깊이 있게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흐뭇합니다. 따뜻한 노란색의 분위기도 환해지는 이 그림을 현관 입구나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공간에 걸어두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해바라기 정원이라는 이 작품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디지털 페인팅을 접목시켜 봤는데요.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았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벌써 다음 작업 스케치안이 그려졌어요. 바빠지겠네요. 이번 그림은 해바라기 정원이라는 제목의 아트 포스터로 제 아이디어스 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작업에서 만나요.